자기 학번 그 우리 자아치유 1 평가서 거기다 쓰세요. 자기 학번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근데 아무리 대학원생이지만 학번 모르면 되겠습니까? 근데 학번이 뭐더라? 사모님 물 좀 주세요.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하고 대학생은 노는 뒤에 대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학번 카카오톡 올렸는데 자기 학번에 학번 쓰세요. 이름하고. 거기 보시면 학번에 앞에 20 있죠? 20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 10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 선생님 번호 몇 번이에요? 2019 3 예? 예? 302입니다. 302. 예. 자, 이렇습니다. 이게 연도고요. 이 둘째 두 자리는 뭐냐면은 이게 20하고 구분됩니다. 10은 예, 정규 수업 참여하는 거. 사이버는 20입니다. 그 다음에 3자는 3월 학기, 봄학기. 그럼 이를테면 901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 학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학번을 정해놨어요. 근데 학번 딱 보면 이 사람이 몇 년도 사이버냐, 정규 공부, 정규 과정이냐, 이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학기냐, 봄 학기냐, 가을 학기냐, 이렇게 딱 구분해놨어요. 예, 됐죠? 자, 여러분, 거기다 이름 쓰세요. 빨리 쓰시고, 예, 자기 학번 적으세요.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해가지고 다음 주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오픈북입니다. 펼쳐서 차곡차곡 정리해가면서 여러분 과제물을 쓰면 사실 여러분 과제물 쓰면 거기에 다 평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A가 있고요. B번이 제일 뒤에 있는데 보세요. B는 뭐죠? 소감. 자기가 이 과목을 공부하고 느낀 점을 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고요. 서서 혹시 좀 해서 붙여도 되나요? 뭐 관계 없어요. 쳐서 쳐는 게 잘하는 사람은 쳐서 하고요. 수기로 하고 싶은 사람 수기로 하고 나는 손으로 쓰는 게 힘들다. 타이프로 해서 레포트 형식으로 해도 되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하고, 자, 우리 기질 322쪽 기질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 나와서 발표하세요. 기질은 누가 이것을 발명한 거예요?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몇 등분하는 거예요? 4등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위는 뭐죠? 위는 외향. 외향성. 아래는 내향성. 내향, 외향이 있더라. 자, 그 외향 중에 또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죠? 예. 다혈. 다혈이 뭐죠? 혈액이 많다. 열정적인 사람, 열정. 다혈. 담접은 뭐? 담접은 쓰죠. 그죠? 예.
담점을 뭐냐? 쓰다. 그러니까 지도적인. 예. 그래서 다혈은 사교형이라 그러고 행동 양식이, 담점은 지시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크게 외향은 둘입니다. 다혈, 담점입니다. 그 다음에 내향은 뭐죠? 여기는 우울입니다. 예, 우울. 저는 이걸 눈물로 봅니다. 눈물. 그 다음에 점액은 뭡니까? 예, 목에서 나오는 끈끈한 거 있잖아요. 예, 점액. 예. 그러니까 액체는 액체인데 끈끈한 액체. 사람이 끈끈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성향을 말해준다. 자, 그래서 우울한 사람 눈물 잘 흘리잖아요. 그래서 점액질은 관계형이라 그래요. 행동 양식이 관계형. 우울질은 사색을 한다. 사색. 생각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걸 사색형이라도 관계없어요. 우울은. 근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이게 네 가지 같지만 이 네 가지만 단순하게 있습니까? 섞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혈 점액형이 있고요. 다혈 점액형이 있고요. 또요. 다혈 우울형이 있고요. 다혈 담접형이 있고요. 담접 점액형이 있고요. 점액 담접형이 있고요. 우울 다혈형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할 때는 제일 많이 숫자 동그라미 된 게 뭐죠? 주기질. 따라서 주기질. 주기질. 주기질이 먼저예요. 예. 자, 우리 선사님은 뭐 내향일까 외향일까? 내향이죠. 둘 중에 하나라. 점액이냐 우울이냐? 어느 쪽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우울. 그 다음 부기질은? 불은 뭐예요? 그렇지. 점액.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하나 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또 다른 거 없던가? 다음으로 다혈이요. 그러니까. 다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질이 섞여 있다. 그럼 그런 자기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네 가지지만은 어때요?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4에 몇 성이 되는 거예요? 3성이 되는 거죠. 일테면 4 곱하기 4 곱하기 또 4가 되는 거예요. 16에서 4를 곱하면 몇 가지? 96가지잖아요. 그렇죠? 94가지입니까? 4, 4, 16? 54가지가 되겠네요. 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주가 뭐냐 보는 거예요. 자, 기질은 아시겠죠? 이 기질은 타고난 거다. 기질은 타고난 거다. 근데 이 기질을 했을 때 이건 우리는 뭐로 봅니까? 영의 모습이다. 영의 모습으로 보면 된다. 영의 상태. 영의 상태가 기질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요, 뭐예요? 혼의 모습이다. 혼의 모습. 그래서 이거 성격을 다른 말로는 뭐래? 성질을 해도 괜찮다. 성질 참 좋다. 이게 사실 인격이죠. 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요, 항상 뭘 근거로 합니까? 이 기질을 근거하고 있다. 기질이 깔려 있다. 기질. 그렇죠. 그 다음에 몸은요, 체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체질. 지방이 많은 체질이다.
뭐 그렇잖아요. 지방이 없는 체질이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체질. 자, 그 다음에 MBTI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 사람을 딱 보면 이게 보이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기질일까? 예? 예, 하나만 말하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두 개 말해야 전문가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강윤사님 딱 아시네. 다혈? 그렇지, 담자. 자, 그러면 바울은요? 바울의 주기질이 뭘까요? 담접형입니다. 담접. 바울은 담접 점액형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 목사 알아맞혀봐요. 예. 저는 주가 점액이고 담접이고. 대충 맞춰지죠? 예. 우리 저기 장 집사님은 다혈? 다혈 점액? 다혈? 담접. 자, 그럼 우리 우리 강성인 전사님 누굴까? 점액. 주가 점액 같은데. 그래서 대충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주를 먼저 보시면 돼요. 주. 그 다음에 부. 자, MBTI 봅시다. 외향, 내향 325쪽. 외향, 내향 보입니까? 325쪽. 에너지 방향이요. 에너지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밖으로 드러나느냐? 그래서 외향, 내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뭐 쉽죠? 근데 이 MBTI 할 때 여러분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바뀐 것에 맞추면 어려워요. 틀려. 옛날을 생각하면 돼. 애매한 경우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지? 이 보면 딱 맞아요. 예. 나는 옛날 생각하면요. 내가 진짜 점액이 딱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매할 경우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지? 그걸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격은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겁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있지만 되게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외향, 내향이 양쪽 다 나온다. 예? 양쪽 다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속한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자, 봐요. 중요합니다. 많이 선택하는 쪽을 택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기에 많은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일단 외향, 내향 같은 나는 외향성도 일단 뭐 이다. 외향성이 많다 하면은 나는 외향성도 있지만 뭐가 있다? 내향성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식의 방법. 감각적으로 인식한다. 경험이죠, 경험. 그죠?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예. 그러나 직관은 어때요? 경험보다는 어때요? 초월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춰버려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이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알아차리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 주로 어떤 사람이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요. 예. 일 처리가 어때요? 아주 비약적, 쉽게 말하면 비약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스타일. 근데 양쪽 다 있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걸 양쪽 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TI 검사를 하면 총 몇 가지입니까? 16가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16가지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 수를 할 수 없지.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 수만큼 얼굴이 다 달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면 사람의 성격도 어때요? 같은 것 같으면서 다 다르다. 거기다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르다. 편의상 16가지로 나누었을 뿐이지 다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딱 나누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반이 걸려요. 반반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입니까? 검사 문항이 7문항이잖아요. 근데 3대 4로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3대 4로. 막 1대 뭐 6 같은 경우는 관계없고 2대 5 정도도 관계없는데 어떤 사람은 3대 4로 걸린다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양쪽으로 다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각형도 있고 직관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MBTI 성격검사 했는데 아직도 감이 안 잡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선사님은 뭡니까? 저는 예. ISFP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서기환 전도사님은 뭐라고요? I S F 예 P ISFP가 뭐죠? 성인군자형. 근데 우리 연구원이 육견 성인군자들이 많더라. 자, 그 다음에 장임사님은? 저는 ENFP. E N. 뭐죠? 예? 불이 튄다, 그죠? 스파크형. 아, 좋은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원재 선생님. 저는 INTJ랑 INFJ 두 개가 걸려요. IN TJ랑 T INTJ 네, 그거랑 FJ랑 걸려요. IN 예언자형하고 과학자. 예, 좋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차생님은? IS? ISP는 뭡니까? 예? 성인군자. 어디야? ISP 똑같네. ISP, 성인군자. 아, 성인군자 많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원사님은? 성인군자요? 예? 와, 성인군자. 그 다음에, 우리 강성희 전도사님. 와. 야, 성인군자 지수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늘 빼앗겠다. 그래요, 가져가시오. 어쩔 수 없지 뭐요. 가거든 다시 오세요.
괜찮이요. 뒤 가서 울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다 했네? 어? 자, 왜 성인군자가 말해요? 성인군자끼리 모이나면 재밌을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내 얼굴이라, 완전히. 참 재밌어요. 같은 사람끼리 모이나면. 근데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 예? 근데 친구는 괜찮은데 부부는 어때요? 부부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강준사님은 남편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닮았어요? 달라요? 틀려요. 아, 틀리지. 틀린 사람 만나요? 제대로 만나요? 예. 다른 사람 만나야 돼.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예. 흔히 속칭 같은 사람 만나면 돈 안 돼. 비경제적이다. 자, 자기 발견한 거 우리 한번 소개하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기질 두 가지 다 합니다. 기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성격 유형 검사. 근데 이것만 정도 해도요 자기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죠? 예? 16가지 유형. 그 여러분 딱 눌리면 다운받게 돼 있죠? 그거 여러분 저장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선배는 안 해줬는데 만들었어요. 어제 급하게 그냥. 그러니까 유형별 성격, 유형별 특성. 그 특성을 보면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네. 객관적인 자료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선사님부터 자기 성격 검사, 기질 검사한 것 발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는 기질 테스트 결과는 우울 점액질이 나왔고요. 우울질의 특성이 내향성과 사색형이라고 나와 있고 점액질은 내향성과 관계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장점이나 약점이나 두 기질 모두 장점에는 제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성격들이 많이 분포해 있었고요. 약점에는 제가 제 자신의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읽어본 내용인데 우울 점액질이 뛰어난 능력과 낮은 적대감을 가진 온화한 기질이라는 말이랑 함께 다른 종류의 우울질이랑은 달리 적대감이 적어서 좀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울질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천재성이나 뛰어난 능력이라는 장점을 실제로 나 자신에게서 대입해 볼 때는 뭐 제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이제 제 성격상 추구하는 것들이 좀 완벽주의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이상을 좀 추구하는 부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이제 실제 삶의 경험에서는 제가 추구하고 세운 이제 기준들이 항상 저의 능력을 엄청나게 상회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열등감이나 초조함이나 이제 압박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점액질적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살펴봤을 때 좀 타인에게 관대한 면이나 친절한 성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지금보다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상해 있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을 때는 이제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한 능력의 결여를 자주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가 관계에 대한 능력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건 이제 학습되지 못한 부분이고 이제 내가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제 안에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이해심 혹은 또 남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런 장점들도 발견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정서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또 이제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한 스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보완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좋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격 유형 검사에서는 제가 ISFP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제 평생 동안 이제 MBTI를 몇 번 이렇게 공인된 기관에서도 이제 했을 때도 있었고 이제 뭐 재미삼아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제 이런 어떤 뭐 평가지 같은 걸로 측정했을 때도 저는 평생 동안 이제 성원재 선생님이랑 비슷한데 INTJ가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다르게 나와가지고 약간 제가 좀 신기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선교 30대 후반에 이르러서 선교에 이제 선교 쪽으로 제 진로를 가닥을 잡으면서 이전에 살지 않았던 좀 삶의 방식을 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걱정을 해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행동 양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온 기간들이 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됐던 것 같고요. 또 특별히는 이제 선교 단체 가운데서 만났던 여러 종류의 이제 신앙의 색깔을 가진 지체들을 만났는데 이제 저 이전에는 제가 가진 영성, 제가 가진 영적인 스타일, 뭐 생각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저한테는 그런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신앙의 2세대지만은 이제 이렇게 1세대가 완벽하게 이제 성장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도 이제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계셨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이제 신앙적인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해 가야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제 신앙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기도와 영적인 어떤 신비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고착돼 있고 집중돼 있었는데 이게 선교라는 세계를 보게 되면서 정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구나.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나 아닌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야 되는 어떤 과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 나 중심의 어떤 생각들이 조금 이렇게 옅어지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 ISFP에서 나왔던 성격적인 특성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좀 눈여겨봤던 것들 중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해석해봤던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겸손과 동정의 부분이 ISFP의 좀 주요한 성격적인 부분 중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삶에서 겪어온 실패와 실수의 교훈 속에서 좀 길러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좀 선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하는 모습이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제 안에 강한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 삶의 과정 가운데서 많이 깨지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제 크게 많이 달라진 게 없지만은 제 안의 삶의 제 생각에 내면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싶었고 이제 생각과 계획이 너무 길고 결단력과 행동이 부족한 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저의 자신감 없음에서 항상 좀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제를 하거나 무슨 이제 과업이 제게 주어져도 제가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고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가가지고 자꾸 움직이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어떤 좀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것 같고 또 지나치게 타인을 배려함은 제 자신에 대입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타인을 배려한다는 어떤 친절의 모습을 가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그걸 놓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보게 됐고요. 이제 경쟁을 싫어한다는 측면도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쟁의 상황이 닥치면은 그게 어떤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피로감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고 이제 개발할 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과 자기 표현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적극 동의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즐거움에 대한 호기심을 자제하고 우선순위에 맞춰 일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이룰 수 없는 어떤 계획을 너무 이상적으로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과 에너지의 한정됨을 인지하고 과업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좀 현실적인 감각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나와서 말하는 걸 나와서 말하는 걸 정말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대본을 적어왔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MBTI 테스트를 오랜만에 해보았다. MBTI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그때는 잔다르크 형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름이 특이해서 아직까지 외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해보았는데 INTJ가 나왔다. 그런데 사실상 INFJ랑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현재 내 모습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INTJ와 INFJ 둘 중에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내 자아를 3인칭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했다. 일단 나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INF적 기질이 많은 것 같았다. 생각이 많고 공상을 즐기며 행동보다는 언제나 생각을 먼저 하곤 했다. 그래서 행동력과 추진력이 별로 없었다. 현실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과 정신세계 이상을 추구했고 나이에 비해 생각이 조숙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직관력과 통찰력이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대인관계는 상당히 좁은 편이었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잘 수용하지 못했다. 사람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고 나서기보다는 그냥 중간이라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그리고 쾌활하고 힘이 넘친다기보다는 조용하고 고상한 언행을 좋아했던 것 같다. 근데 내 실질적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내 속은 더럽고 추악한데 사람들 앞에서 상냥해 보이거나 착해 보이려고 애쓴 것 같다. 한마디로 외식에 상당히 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나의 옛 자아의 모습들은 INF적인 기질이 많았다고 스스로 판단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내가 더 발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하지만 이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옛사람이 강하던 시절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변경하고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옛사람이 강하던 시절 당시에는 나의 자아를 썩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때는 자존감이 낮았고 반면에 자존심은 셌다. 자존감이 낮은데 자존심이 강하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나 자신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남들과의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를 규정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은 건전한 자아가 아니었다. 이러한 나의 열등한 자아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볼 줄도 알았지만 이것을 직면하여 고치겠다는 용기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자꾸만 피하고 피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껄끄러운 사람과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버지였다. 이런 찌질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안타깝게 느끼셨는지 내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 즉 새 자아로 거듭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계시대로 살려고 노력 중이다. 옛 자아와 새 자아 간의 갈등과 싸움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싸움이겠지만 언제나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습관을 많이 바꿨다. 물론 나는 여전히 생각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예전 같은 쓸데없는 공상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하지만 사색은 여전히 즐긴다. 왜냐하면 건전한 사색을 통해서는 창의성과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색의 습관 자체는 버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마음은 이상을 향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작은 목표와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승리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계획 같은 것을 세울 줄 몰랐지만 지금은 하루 계획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생각을 줄이고 그냥 하는 것이다. 그리고 끈질긴 승부욕과 인내로 돌파하고자 한다. 이것은 사실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좀 장점이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고 더 커갈수록 내가 잃어버렸던 모습이다. 하지만 이 끈질긴 승부욕과 인내를 다시 살리고자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MBTI 검사 결과는 ISFP 유형이 나왔고 기질 테스트 결과는 우울증이 나왔거든요. 두 가지 공통점을 보니까 성격이 온유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 헌신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순하고 따뜻하며 ton이 높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는 맞춰가며 살 수 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 의견과는 상관없이 따라와준다. 이런 특징도 있는데요. 기질 테스트 결과의 내용을 보니까 좋은 점은 헌신적인 게 좋은 점은 있는데 나쁜 점은 자기 한계를 지어놓고 그거를 넘어서는 걸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한계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거를 불편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대안의 한계를 지어놓은 것들을, 울타리 같은 것들을 빨리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공통점이 보니까 생각은 많은데 그걸 실천하는 게 없다고 그렇게도 나왔고요. 머리로는 이제 계획을 다 세우는데 그걸 실천하는 게 없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을 잘했어. 어린하고 당당하게. 예요? 줄 있는 건가요? 줄 없는 거. 아니 사실 전 저렇게 세심하게 올리고. 저렇게 세밀하게 할 줄 몰랐네요. 그리고 저는 또 과제를 잘못 이해를 해서 요약 정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걸려갖고 얘는 사실 요만큼 저는 우울질, 내향성,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 이상주의자 그리고 성의곤장이 나왔는데 사실 저 처음에 외향성하고 내향성 할 때 엄청 헷갈린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내향성의 단점이 많더라고요. 체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지금 딱 보기에는 내향적이잖아요. 외향이요? 남들은 어떻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자기. 잘 못된 거지. 아. 눌려있는 부분이 있지. 아니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격 테스트를 할 때마다 딜레마에 빠지는 게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성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건 조용하고 정적이고 이런데 제 안에는 항상 그 이면에 꿈틀거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체크할 때 이를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 속에는 이건데 지금 보여지는 건 이거네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향적인 거하고 외향적인 거 비슷하게 나왔는데 저는 그냥 내향성으로 했어요. 네.
그런 사실 외향적인 거에 체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단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충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럼 어쨌든 지금은 조급하고 욱하고 까칠하고 절제력과 결단력 없고 추진력, 인내심 부족하고 회의적이고 생각이 많고 이래서 저는 좀 자신감 넘치고 밝고 요동하지 않고 큰소리 내지 않고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지금 주시는 거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저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숙제를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그거에서 이제 약간 제 이렇게 의견들을 조금 적는 식으로 숙제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ISFP 나왔거든요. 성인 군자요. 근데 그게 맞아요. 굉장히 근데 타인에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성인 군자와 같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제가 이제 피자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되게 바쁜 상황에서도 손님 앞에 가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네, 그 손님의 실수도 굉장히 관대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성인 군자형이 타인에게 맞는데 저에겐 적용이 안 돼요.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지 않고 좀 엄격한 거죠. 그게 성인 군자랍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성인 군자형일 텐데 나 스스로에게도 왜 나한테는 스스로 관대하지 않지? 왜 스스로에게는 친절하지 않지? 왜 스스로에게는 실수할 때는 되게 왜 자책하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 못하고 보듬어 주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든 거예요. 이제 성인 군자형이라는 게 이제 나 스스로 이게 본인 스스로에게도 성인 군자형이 되어야 되겠다. 네네. 아니 원래 저 스스로에게도 성인 군자형인데 이게 이제 잘못된 자아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듣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뭐 내향성,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 다 훑어가면서 한번 이제 저를 생각해봤을 때 감정형에 사람 관계에 주 관심을 갖는데요. 근데 제가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많거든요. 1대1로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부담스러워서 밥도 그냥 1대1로 먹으면 식구 아니면 체해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이게 관계. 내게는 관계 맺는 게 되게 힘든 건데 관계에 주관심을 갖는데요. 이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강아지 마냥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을 그냥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알바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냥 네 이렇게 관계 맺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사람 관계를 되게 잘 맺고 잘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어긋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기질. 저의 기질은 우울 점액질이래요. 이걸 보면서 장점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단점들만 눈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우울질, 점액질 단점들. 자기 중심적이다, 까다롭다, 비관적이다, 말이 적다, 우유부단하다, 뭐 완고하다, 근심이 많다, 비활동적이다. 짝짝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점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희생적이다는 단어에서 굉장히 저의 삶이 희생적이거든요. 근데 그 희생적이 왜 나만 해? 왜 나만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하는 게 좋아요. 편하고. 그래서 이게 저의 장점이구나. 원래 그래서 저의 장점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해도 뭐 쟤는 앉아있고 난 이래도 그래 나는 기쁘고 그냥 즐겁구나. 그냥 좀 약간 바보처럼 그냥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냥 어차피 할 일이니까 이렇듯. 그래서 약간 저에게 이제 희생적인 장점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평안하면 제가 저 스스로에게는 안 평안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모님은 되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천사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어서 이거는 이제 타인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으면 편안함. 근데 이제 제 안에서는 이 평안함이 많이 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저의 기질을 봤을 때는 부정적이게 먼저 말했죠.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완고하며 우유부단하고 느리고 게으르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다라는 거. 아, 장점 희생적이다. 편안하다. 편안함을 준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라는 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기질하고 성격 유형을 테스트 해보니까 어때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기분이 기분 나쁘다 이래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발견이나 싶어요? 치유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치유가 필요해. 자, 여러분 거기 보면 기질 같은 경우에 자, 한번 펴보세요. 기질 322쪽에 안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 다 뭐죠? 약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 안에 있는 것은 다 뭐요? 서서히 없어지고 밖에 있는 것이 이제 강화되겠죠.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인데 우리 장미래 주사님이 의외로 지금 빠졌어요. 우리 장 주사님 마지막으로 나오셨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다 이게 의외입니다. 예, 장 주사님 나오시고 마지막 발표하시고 예. 저기 여기 보면 다 앞쪽이 I가 들어가잖아요. 저만 F거든요. 전에도 제가 직장에서 이걸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하기 전에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저분들하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원장님이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다들 이 I가 나온 거예요. 저만 E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상을 되게 힘들어하는데요. 지루한 거를 반복적인 걸 힘들어하고 정말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뭐 그전에는 아가씨 때는 일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뭐 공부도 하고 다 이렇게 했지만 뭐 이렇게 놀아보니까 너무 편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직장을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그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것과 아이들 또 챙겨서 보내는 거가 근데 이제 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그냥 계속 놀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해야 된다는 그게 되게 강했어요. 모든 걸 경험해보고 그래야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폭이 넓어지고 뭐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너희들이 그거를 경험해봐야 지금은 뭐 도시가 좋다 시골이 좋다 이런 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오래 있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키우고 싶지만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일을 하는 걸 원하시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은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근데 그렇게 지금 이제 한 2년 넘게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이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뭐 히포크라테스가 체내에서 나오는 액체를 가지고 4가지 기질로 분류했고 오늘날까지도 사람의 기질론을 말할 때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팀 라이에는 기본 4가지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하였는데 저는 여기 있는 이 대부분을 다 충족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딱 다혈질인 거예요. 이 중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장점 다 맞고 약점도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다혈질로 저를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질에서 감성적 몇 가지 정도만 그냥 체크가 되고 근데 이게 사실 어렸을 때는 저는 이렇지 않았어요. 누가 큰 소리만 내도 울고 이렇게 사람 눈도 제대로 못 봤죠. 그러니까 저는 우울질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냥 여성스럽고 그냥 저는 이렇게 숨기고 하지만 그 안에 제 안에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뭔가 시골보다는 도시가 좋고 저를 막 치장하기 바쁘고 지금은 화장도 안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기도할 때 계속 저를 되게 자유롭게 두고 싶거든요. 화장을 하고 뭐 이러면 제가 저를 좀 자유롭게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화장하지 않고 뭐라 해야 되지? 뭐 눈물이 나오든 콧물이 나오든 그냥 제일 자유롭게 두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저를.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때도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은데 저를 만나는 아이들이 그 자유함을 좀 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제도 사실 직장에서 좀 이렇게 좀 혼났다고 해야 되나? 근데 왜냐면 이제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거기서 하실 때. 예. 아무튼 저는 그래서 어떤 이 수련회에 가서 근데 왜 어렸을 때 그 우울한 모습을 왜 우울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정말 치유가 됐죠. 근데 그거는 그 한순간 끝난 건 아니고 또 이제 청년기 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치료가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이 되고 해서 지금의 제가 이 다혈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감사한 부분이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람 눈도 못 쳐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직업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런 직업을 일부러 가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일부러 저를 노출시키기도 하고 그 결과에 저는 원래 정말 우울질의 사람이었는데 다혈질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뭐 세월의 약 처방도 있고 또 주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스파크형인데 사실 제가 되게 막 불나방 같거든요. 정말 제가 막 불나방을 저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 불 속으로 막 뛰쳐들잖아요. 스파크.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안 나왔잖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도 조금 돌봐야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사실 직장에 같이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는 게 아니고 출근이야. 정말 같이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4주 다 내내 와서 수업을 받으면 물론 어떻게든 얘네들이 누가 뭐 제대로 봐주는 건 아니지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한 주 정도는 제가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그 시간이 이제 4주 내내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체력도 사실 저번 주에 되게 많이 딸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오늘 뭐 먹고 싶니? 오늘은 공부하러 안 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랑 있기로 했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부분에 또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고 다음 주에 공부하러 갈 거야.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또 어떻게 있어줘 하면서 서로 이제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뭔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많이 저를 따라와요. 제가 예뻐서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아이들이 널 따라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짜 제 차에 9명, 10명까지 막 태우거든요. 야 오늘 어디 가자.
그럼 애들이 막 타요. 막 무슨 기네스백에 그런 것처럼 타고 가서 막 놀고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 막 핸드폰 보고 뭐 계속 게임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항상 그 놀이터처럼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저지만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제 성향 저의. 그런데 애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좀 가졌으면 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오늘 이제 체프 시간에 그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거의 11시쯤에 집에 와서 근데 어제 제가 기도를 했던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영적인 거가 요즘 잘 안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성찬식을 하고서 그 예수님과 제가 같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냥 어깨만 보여요. 예수님 어깨만 보이는데도 너무 좋고 너무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좀 그 시간을 즐기다가 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제가 이제 내일도 이제 부활절 때문에 또 우리 행사하고 할 텐데 제가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고 그 마음으로 이제는 애들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야 오늘은 뭐 헤어지자 하면서 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의 그 마음까지 제가 살펴야겠다는 그런 아까 이제 그런 깨달음을 제가 또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제 성격이 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전의 성격이든 지금의 성격이든 어쨌든 뭐 저에게 오는 누구가 됐든 좀 예전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의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끝맺어야 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